네, 국내시체크인 IM투자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양태준 대리 준비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투자증권 양태준 대리의 이슈는 코스피, 코스닥 흐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좀 아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좀 얘기를 잠깐 나눠봤었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좀 일단 금요일 시장 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좀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수급들 뭐 그렇게 썩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자체가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자금의 흐름이 과연 뭐 코스피 쪽으로 갈지 아니면 코스닥 쪽으로 갈지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가 굉장히 좀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신데 사실 지난주에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그 대형주로는 좀 자금이 가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일단 금요일장에서 코스피 쪽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던 이유 쪽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선은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로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21선을 지지하면서 상승 탄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전 고점인 상황에 도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저항선에 다다랐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선에 부딪혔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외국인들의 흐름 어떻습니까? 일단 코스피 시장은 좀 계속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좀 자금 유입이 기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강한 좀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이 거의 최근에 1조 원 가량 좀 자금을 좀 유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거의 뭐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좀 수출주라든지 이런 뭐 경기 민감 업종 중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기아차, 현대모비스, 뭐 SK 하이닉스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가장 좀 많은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7거래일 정도 봤을 때 한 1,000억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거의 1,000억,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500억 정도, 현대모비스가 500억. 따라서 뭐 이런 가격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가격 매력을 좀 갖춘 종목들로 전체적으로 좀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에 따라서 지수 상승도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차별화됐던 원인 일단은 그러니까 가격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밸류에이션 매력도 큰 부분을 차지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아무래도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첫 시간을 가져주셨는데 대형주의 상승을 계속해서 기대를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제 어떤 시초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들이 좀, 얘기가 좀 될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뭐 주요 경제 지표들이 좀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주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 뭐 이번 주 이제 월요일날 휴장을 했고, 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해서 이제 4거래일 정도 남아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거의 웬만한 경제 지표가 다 발표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26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뭐 4월 무역 지수라든지 미국의 4월 뭐 내구재 주문이라든지 뭐 소비자 기대 지수가 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27일에서 29일까지 주요 7개국, 그러니까 이제 G7의 이제 재무장관 회의가 좀 잡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9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이제 경기 현행 지수도 발표될 예정이 있고, 또 미국의 이제 1분기 GDP 잠정치도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가 뭐 썩 좋지 않다.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이제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표 자체가 좀 부진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각국 정부의 경기 부양 체계에는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수의 영향은 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도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오히려 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가 나쁘다 하더라도 지수에는 크게 좀 영향을 받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할지라도 지금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양지수의 가격 메리트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신데 투자 전략을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시장 이번 주 그럼 전망을 봤을 때 조금은 얌전하게 좀 오름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3개월 흐름을 봤을 땐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를 이어가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전망과 전략을 한번 짚어주시면요. 네.
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외국인 자금으로 인해서 코스피 시장 자체는 좀 약간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도 거의 한 2-3%대의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과연 어떤 종목이 오를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자금이 좀 몰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 보시면 뭐 제조화라든지 화학, 뭐 전기 전자 업종 쪽으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자금이 유입이 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뭐 금리라든지 환율 문제로 인해서 수출주라든지 경기 민감 업종에 이제 좀 부진을 했었는데 아마 그쪽으로 좀 매기세가 좀 강하게 좀 오지 않을까. 따라서 이제 투자 전략을 좀 본다면은 이제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외국인 보유 수량은 꾸준하게 늘고 있는데 그 주가는 아직까지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별하신다면은 아무래도 그런 외국인 자금의 힘에 의해서 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대형주 중심의 어떤 제조, 화학, 전기, 전자 쪽 이쪽을 이제 관심 있게 좀 보는 것이 중요하고 외국인들 어떤 보유 수량 그리고 실제 주가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어떤 기술적으로 좀 재미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대형주들 얘기를 나눠봤고 중소형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좀 관망세를 좀 시켜봐야 될까요? 우선은 접근한다라기보다는요. 우선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바이오 제약주에 가장 좀 비중이 좀 많으실 거로 보고 있고요. 그렇죠. 대신 그 바이오 업종들이 지금 이제 옥석가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그런 중국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면은 많이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거기서 따라붙는 전략은 다소 좀 위험하실 수가 있고 왜냐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은 실질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위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보유하셨다면 홀딩하신 전략이시고 신규적인 접근은 우선은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해볼 만한 전략 가져간다면 최선화주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은 이제 대형주인데요. 이제 대형주에서는 이제 LG 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근데 보통 이런 뭐 큰 업종들은 이제 그 투자 포인트 자체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보고서를 보시면서도 이제 뭐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회사에 대한 기존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은 이제 똑같다는 가정하에 제가 아까 이제 투자 전략으로 말씀드렸었던 이제 외국인 보유 수량이라든지 주가의 갭 차이가 좀 많은 종목들로 좀 들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LG 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하신 표를 보시면은 연초부터 거의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기관들 수급으로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연초부터는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서 이제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한 3월 달부터 거의 한 4월 중순까지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주가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주춤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전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갭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주가 상승의 그 메리트는 훨씬 더 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지금 한 달 전에 지금 LG화학이 한 29만 원까지 이제 올라갔었던 게 이제 전고점의 모습인데 어떻게 그 정도까지도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쪽 한 28만 원, 29만 원 선이 가장 매물대가 이제 크기 때문에 저항선이 이제 부딪힐 확률은 크고 있고요. 네. 하지만 그 저항선을 뚫을 수 있는 힘이 가장 좀 크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외국인 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 힘 자체가 아직까지는 꺾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저항선 부근 한 번은 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5월의 마지막 주 이렇게 맞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최선호주 전략으로는 LG화학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어떤 대형주로의 외국인 손바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큰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세 수급이 계속해서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 위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심에 LG화학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도 이제 코스피 시장, 바이오나 이제 이쪽 제약주, 요쪽에 대해서는 좀 홀딩 관점을 이제 보유를,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격 매수는 좀 당분간 좀 자제하는 것이 좀 옳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저희 얘기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네, 국내 이슈 체크인 IM투자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